안녕하세요. 8월 18일 오늘의 축구 소식을 브리핑하는 조던 HD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NBA 우승 반지처럼 그런 우승 기념 반지를 만든 그리즈만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NBA를 좋아하는 그리즈만이 유럽 슈퍼컵 우승 반지를 직접 제작을 해서 동료들에게 나누어 준 것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우승팀에서 모든 팀원들과 스태프들에게 반지를 나누어 주는 북미 문화를 축구계에 들어왔으며, 이 반지를 제작을 한 곳은 미국 LA에 있고 NBA 팀인 골스, 그리고 LA 레이커스 야구팀인 LA 다저스 우승 반지를 만들어 본 곳이라고 합니다. LA 다저스의 우승 반지를 만들어 봤다고? 엄청 옛날인데. 그리고 그리즈만은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우승하고 나서 직접 팀원들에게 선물을 하려고 우승 반지를 만들었다고 해요. 요렇게 생긴 거. 네, 요렇게 생긴 거. 이쁘죠? 네. 진짜 딱 그 NBA 뭐 NBA나 그 뭐 메이저리그 우승하면은 그 가지는 그냥 우승 반지처럼 프랑스 국기가 들어가, 이 다이아몬드이겠지? 그다음에 뭐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보석을 잘 몰라가지고 모르겠는데 되게 이쁘네요. 네.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기념도 될 만할 것 같고, 리미티드 하잖아. 이 스태프들하고 선수들만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런 거 나중에 몇 년 뒤에, 몇 년이 아니지, 몇십 년 뒤에 그 히스토리 채널에 나오겠네. 자기가 이거 구한 반지인데 얼마에 사겠냐고. 여튼간에 이 반지 선물한 거는 사실 그 전에 첼시에서 드록바가 예전에 만든 적이 있었는데, 첼시의 드록바는 어떤 스타일을 만든지 모르겠어요. 네. 그때도 반지를 선물하려고 드록바가 첼시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당시 선수들에게 줬다고 하는데, 네. 그리즈만도 이렇게 자기 선수들에게 직접 반지를 만들어가지고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뉴욕타임즈에서 이미 보도를 했고 실제로 오피셜이 발표가 된 프리메라리가 경기를, 북미에서 정규 경기를 치를 것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메이저리그는 도쿄, NBA는 런던, 미식축구는 멕시코시티와 토론토, 이처럼 미국 스포츠는 해외에서 현재 경기를 몇 번씩 가지고 있는데, 지난 수십 년간 유럽 축구는 현재까지 해외에서 경기하자는 제의를 거절해 왔으며, 스페인의 최상위 리그는 미국에서 정규 경기를 가질 첫 리그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경기는 가능하면 겨울에 마이애미에서 열릴 예정이고, 테바스 라리가 회장은 미국에서 세계적인 경기를 많이 열리고 있는데 스페인 축구가 왜 미국에서 경기를 하면 안 되냐고 인터뷰를 했었고, 한 해에 12경기 이상의 경기가 열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마이애미가 장소로 뽑힌 이유는 겨울에도 날씨가 따뜻하고 그쪽에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것이 이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유럽 축구를 비롯해서 다른 리그도 라리가의 이와 같은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며, 라리가의 성공이 미국에서 유럽 축구팀들의 경기가 더 열리는 기회를 열어줄 수가 있고, 어쩌면 챔피언스 리그 파이널 경기가 미국에서도 열릴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들은 다가오는 2018-19 시즌에 라리가 공식 경기 일부를 북미, 미국과 캐나다에서 치르는 것에 합의문을 발표했고, 네, 이렇게 안 나왔네. 합의문을 발표했고, 계약 기간은 15년이라고 하며 언제 어떤 경기가 열릴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합니다. 미정이 나왔네. 하여튼간에 이제 15년의 계약을 체결했고, 미국에서 경기를 열릴 것. 이것은 사실 프리미어 리그의 중계권, 그 중계권 협상에 대해서 프리미어리그는 자동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좋은 선수가 유입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포장의 기술이 워낙 어마무시하다 보니까 스페인 라리가도 자기들의 살 길을 찾아 나서는 거죠. 프리미어리그가 해보지 않았던 길을 개척을 해서 그 부분을 조금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내가 스페인 사람이면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왜 우리 경기를 거기서 봐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 이것은 그 중계권료가 올라가서 밑에 있는 팀들이 조금 더 풍족한 금액을 받으려면 어쩔 수가 없는 현실의 선택인 것 같아요. 스페인도 이런 약간 이런 뭐랄까 불문율 이런 걸 깨면서까지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겠지. 안 가도 되면. 근데 지금 상황이 상위 팀들에게만
중기권료가 아직도 거의 독점적으로 가다 보니까 밑에 있는 팀들은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실제로 프리미어리그 밑에 팀 3팀하고 라리가 승격팀 밑에 3팀을 쓴 금액을 살펴보면 프리미어리그 승격팀 3팀은 2천억 가까이 썼어요. 3팀이. 근데 라리가의 승격팀 3팀은 지금 쓴 금액이 100억도 안 돼요. 100억도 안 돼. 심지어 바야돌리드는 한 푼도 안 썼어요. 지금 당장 주말에 경기가 열리는데 한 푼도 안 썼다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금액적 차이가 너무나도 멀어지고 이게 좁힐 수 없는 간격이 되다 보니까 뭐라도 하려나 봐요. 뭐라도.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지금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죠. 그렇게 많이 보는 라리가조차도 이 선택은 지금 현재 뭐 프랑스 리그가 슈퍼컵을 중국에서 열었던 것, 이탈리아 밀란 더비가 중국에서 열리는 것, 그런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어떠한 물줄을 잡느냐, 그 물주가 어떻게 투자를 해주느냐, 이런 선택들이 사실 지금 중요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소식은 시티워치 독점 기사 그리고 오피셜에 따르면 케빈 데 브라이너는 바르셀로나로 날아가 정밀 검진을 받은 결과 3개월 아웃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2개월 정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덕배가 지금 정밀 검사 런던에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스페인으로 가봤는데 스페인의 그 펩이 되게 잘 알고 있는 의사가 있대요. 펩이 되게 신뢰하고 있는 의사. 그 의사한테 가서 보내보니까 좀 생각보다는 큰 부상이었고 덕배가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는 라몬이라는 의사에게 받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푹 쉬고 돌아오는 수밖에. 지금이 8월 중순이니까 뭐 11월 초나 빠르면 아니면 늦으면 뭐 11월 말 12월 초까지도 기다릴 수가 있겠죠. 네. 사실 맨시티에서 물론 맨시티가 덕배가 없다 해서 막 와르르 무너질 만한 팀도 아니고 강한 팀이지만 그래도 그때 가면은 챔스도 이제 꽤 어느 정도 조별리그가 진행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여러 가지로 선수 가용 자원이 지금 이적 시장이 닫혀 있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펩이. 부위는 뭔지 모르겠네. 에버튼 2016년도에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다친 부위와 비슷하다고 하니까 이게 우리가 봤던 경기에서 다친 게 아니라 아스날 경기에서 다친 게 아니라 연습 경기에서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하다가 팀 내 이제 훈련장에서 하다가 다친 거라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나요? 본인도 또 스트레스 받겠죠. 네. 아니야. 수술한대요. 수술한대. 안 하는 거 아니고. 아, 이것도 사진 작네. 미안해요. 근데 분명히 이게 저장할 땐 컸는데 미안합니다. 이탈리아 디 마르지오가 보도하길 카를로스 바카는 AC 밀란에서 비아레알로 트레이드가 되면서 카스티에오를 영입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사무 카스티에오는 AC 밀란으로 와서 계약을 진행을 했고 그의 계약 조건에 포함되어 있던 카를로스 바카도 이 비아레알로의 이제 이적을 완료지었습니다. 비아레알로의 임대가 아닌 영구 이적에 합의가 되었으며 선수들은 서로 4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물론 내가 봤던 아까 덕배 기사 말씀하신 거죠. 거기 제가 봤던 거에는 수술을 한다 나오더라고요. 또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과거 뉴캐슬에서도 뛰었던 이 카벨라가 생테티엔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올림피크 마르세유로부터 이적이며 이적료는 700만 유로, 90억이라고 하고 계약 기간은 4년이라고 해요. 예전에 그 가운데 머리만 남겨놨던 카벨라 머리 스타일 뉴캐슬 시절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네. 그 카벨라가 이번에 다시금 생테티엔 7번을 받고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이빨 되게 되게 이쁘다. 디에고 코스타의 골은 유럽 대회 결승전 역사상 최단 시간에 나온 골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디에고 코스타는 유럽 대회에서 역사를 만들어냈으며 경기 시작 1분도 지나지 않은
않기 전에 1분도 지나가기 전에 라모스를 따돌리고 골문에 엘 토네이도 슛을 박아버렸으며 바란 역시 그 공을 걷어내는데 실패를 했고 나바스는 코스타 파워슛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유럽대회 결승전 역사상 최단 시간에 나온 골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엘 토네이도 그 완전히 그냥 힘으로 한번 뭐 헤딩으로 한번 드리블 탁 치고 그 다음에 엘 토네이도 슛으로 그냥 사각으로 후려버렸지. 그 살짝 왼쪽 그 진짜 퍼스트를 골 퍼스트를 살짝 스치면서 들어가더라고. 아 뭐 골은 저도 골 장면만 봤는데 아 기깔났어요. 네. 기깔났어. 그러니까 사실 사리 입장에서는 코스타 보낸 게 얼마나 짜증 나겠어요. 무리뉴 입장에서는 치차리토 보낸 게 얼마나 짜증 났겠냐고. 본인도 막 말했었잖아. 치차리토 왜 보낸 거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사리 입장에서도 아 진짜 저런 애 있었으면은 정말 편했을 텐데 왜 보내가지고 몰아타 쓰게 만드냐 이런 생각 안 갖겠어? 사람이면 갔지. 스트레스 받지. 그러니까 후임 감독들이 전임 감독 생각하면 짜증이 안 날 수가 없을 거예요. 특히나 누구 이적을 시켰을 때. 내 스타일인데 분명히 봐도 내 스타일인데 아쉽겠죠. 근데 코스타는 솔직히 말하면 공격수로 봤을 때는 되게 좋은 선수예요. 인성까지 들먹였을 때 짠나는 거지. 참 진짜 원톱으로 쓰기에는 요즘 시대에 정말 적합된 이제 선수죠. 네. 수비 가담도 잘해주고 헤딩 경합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볼 소유가 되다 보니까 이 선에서 늦게 올라오는 빌드업이 좀 늦더라도 그걸 충분히 공을 소유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정말로 원톱을 좋아하는 감독이라면 너무나도 정말 매력적인 선수인데 결정력도 좋고 진짜로 참 축구 괜찮게 해요. 축구만 보면. 근데 이제 그 부가적인 부분에서의 이제 뭐 심리전이나 아니면 뭐 그런 걸 자꾸 이용을 하는 또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내 스타일은 아닌데, 네. 뭐 여튼간에 뭐 쓰는 팀 팬들은, 그러니까 이 코스타를 쓰는 팬, 예전에 이제 뭐 첼시 팬들이나 지금의 꼬마 팬들은 사실 좋아할 거예요. 네. 좋아할 거예요. 스페인 지로나는 맨시티로부터 패트릭 로버츠 임대 영입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계약 기간은 한 시즌이라고 해요. 네, 원래 셀틱에 2년 연속 임대 갔다가 이번에는 왜 안 가지? 왜 이적 안 하지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자매팀인 이 지로나로 임대 가는데 백승호 선수가 오른쪽으로 뛰죠. 그쵸? 얘가 그쪽 자리에 뛰지 않아요? 왼쪽도 뛰긴 하는데 거기는 왼쪽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로나가 지금. 얼마나 이 백승호한테 타격이 될 만한 임대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르겠네. 어떻게 되는 건지. 백승호 기사는 아예 없어요, 지금. 사실 매번 찾긴 해요. 저도 궁금해가지고. 뭔가 좀, 그 해외 축구 기사 올려주신 분들도 잘 못 찾으시는 것 같고, 따로 뭐 없다 보니까. 난 백승호를 최근에 본 게 슈퍼로 보여. 네. 좀 어떤 소식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B팀에서 뛰는 건지 아니 1군에서 올라가 경쟁을 뭐 하는 건지 그거조차도 지금 나오지가 않으니까 그쵸. 예, 부상도 있었고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아시안컵에도 안 뽑았는 아니 아시안 게임에도 안 뽑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네덜란드 리그의 빌럼트는 도니스 압디아이 선수 임대에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샬케 공사에서 빌럼으로 임대 가는 것이며 1년 임대 플러스 1년 더 임대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붙어 있는 것이라고 해요. 선수 본인이 샬케 공사에서 기회를 못 받으니까 1군에서 뛸 수 있는 팀을 원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네덜란드 리그를 선택을 했나 봅니다. 네. FM에서는 곧잘 좀 좋은 공격수로 뜨다 보니까 네, 몇 번 써봤는데 현실에서는 네덜란드 리그를 가네. 독일 선수가 참 안 가는 리그이기도 한데 네덜란드. 여튼간에 이렇게 네덜란드 리그로 떠나게 되었다고 해요. 제노아의 세리아 A 1라운드 경기가 연기가 되었습니다.
제노아 다리 교량의 비극과 AC 밀란과 피오렌티나 합의에 따라 제노아와 삼프도리아가 8월 19일 일요일에 예정된 경기를 연기하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 세리아 A 회장은 공식적으로 이 두 경기를 연기를 했습니다. 두 경기 일정은 해당 규정에 따라 다음 날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4일 제노바에 위치한 이 모란디라는 다리가 교량이 80m가 무너졌고, 그 위를 달리던 차량들이 대거 추락해서 이제 사망자가 최소 39명이 넘어간다고 해요. 현재 부상자와 실종자도 아직 훨씬 더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이탈리아 이 지역에, 이 제노아 지역에 국가 비상 상태를 선포할 정도로 큰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여기에 보시면 이 제노아 유니폼이고, 이 유니폼이 삼프도리아인데, 이 제노아 지역에는 제노아 팀과 이 삼프도리아 팀이 함께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두 팀의 다른 경기, 그러니까 제노아 팀 경기, 이 삼프도리아 경기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게 다 연기가 된 거죠. 그 상대 팀은 AC 밀란과 피오렌티나인데, 그 이제 지역들도, 그 팀들도 이제 연기하자, 이해한다 해가지고 뭐 다음 이제 좀 뒤로 밀린 것 같고, 일단 이거를 복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이 경기가 1라운드 연기가 됐다라고 하고, 이런 카툰의 그림이 나온 거죠. 이게 사실 저도 이제 기사를 살펴봤을 때는 이게 부실 공사로 무너진 건지, 아니면 그 이탈리아가 지진도 곧잘 일어나는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진은 아닌 것 같고, 여튼간에 교량 다리가 무너져 내린 거라. 80m면은 정말 긴 거리잖아요. 그 위에 정말 수많은 자동차들이 있었을 텐데 참 마음이 안 좋네요. 네. 우리도 이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니까, 성수대교가 제가 어렸을 때거든요. 그때 너무 슬펐어. 아무것도 모르는데 뉴스에서 버스가 그냥 내려앉은 거야. 아마 그때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성수대교 내려앉아가지고 그때 학교 가는 그 이제 학생들이 많이 타 있는 버스가 내려앉아가지고 엄청 슬펐다고, 나라 전체가. 이것도 아마 이탈리아도 비슷할 거예요. 되게 이게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난 또 생각나더라고. 뭐 여튼간에 뭐 안 좋은 일이니까 많이 언급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1라운드가 연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솔로, 이탈리아의 사솔로 팀은 바르셀로나로부터 마를론 수비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이적료가 600만 유로, 80억 플러스 바이백이 있고, 향후에 사솔로에서 다른 팀으로 재판매 시에 50%의 금액을 바르셀로나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적하는 것이며, 재판매 시 조항은 사스올로에서 50경기를 뛰면 사라지지만 대신 80억을 추가적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찌됐던 간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뭐 한 130억 정도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냥 이적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 마르지오가 보도하길 리버풀의 클라반이 이탈리아 칼리아리 이적에 매우 근접했다고 합니다. 칼리아리의 새로운 수비진 보강은 리버풀로부터 비롯될 것이고, 리버풀의 라그나르 클라반이 칼리아리 행에 매우 가까워졌으며 총합 이적료가 30억 정도가 될 것이라고 이 기사에서는 전달하고 있습니다. 클라반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그 이유는 하나, 첫 번째, 이탈리아 리그가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 17일에서 18일로 넘어가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까지가 이탈리아 마감 시간이에요. 이적의 마감 시간. 그렇다 보니까 빨리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겠죠. 네, 그래서 가게 된다면 뭐 사실 클라반이 지금 부상자에 올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금액, 칼리아리가 데려갈 수 있는 금액 아마 되게 쌀 거예요. 엄청. 지금 30억이라고 하니까 총합 금액이 30억이면 아마 20억 플러스 뭐 보너스가 뭐 10억 정도. 그렇다 보니까 뭐 클라반이 보내달라고 요청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리버풀이 정리하고 싶은 걸 수도 있고, 나이가 또 있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클라반이 팀을 떠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어쩔 수 없죠. 또 리버풀 입장에서는 당장 쓸 수 있는 가용 자원도 아니고 부상자 명단에 올라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쉽지만 뭐 클라반하고는 지금 여기서 끝나지 않을까. 네.
다음 소식은 자유계약으로 AS 모나코 합류에 가까운 네그레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알바로 네그레도의 대리인이 터키의 베시타스와 그의 계약을 해지했고 AS 모나코와 서명을 한다라고 언급을 했으며, 선수와 가까운 소식통에 따르면 네그레도가 며칠 뒤에 AS 모나코 선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의 대리인은 모나코와 계약할 수 있도록 베시타스와 합의를 했다라고 언급을 했으며, 이 이적이 성사가 된다면 그는 라요 바예카노, 맨시티, 베시타스에 이어 자신의 인생에서 네 번째로 새로운 모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그레도가 지난 시즌 250만 유로 35억에 연봉 400만 유로 50억 연봉을 받고 터키로 이적을 했었습니다. 베시타스로. 이 귀내수 있는 클럽인데 사실 저기서도 별로였나봐요. 네. 솔다도는 페네르바체. 피아니치는 다음 주 유벤투스와 재계약을 맺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아니치는 유벤투스와 장기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이며, 그에게 바르셀로나, 맨시티, 첼시가 관심을 보였었지만 유벤투스를 더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유벤투스에 남는 걸 선호한다고 하니까 뭐 재계약을 하겠죠. 잡아야지. 사실 프리킥 스페셜리스트라고 해서 보면은 내가 볼 때마다 골을 못 넣긴 해요. 프리킥으로. 근데 이제 저도 영상을 접해봤는데 넣은 건 많더라고요. 네, 넣은 건. 근데 한 번이 안 나오더라. 스카이 스포츠에서 보도하길 모드리치의 인터밀란 이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드리치의 인터밀란 이적은 시야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그들은 모드리치의 에이전트와 페레즈가 모드리치 이적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페레즈는 계속 그 제안을 거부했으며 이적에 관한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 하고 있고, 특히 며칠 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발린 후 더더욱 이와 같은 스탠스를 유지 중에 있으며, 현재 모드리치의 이적 성사가 되기는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라고 해요. 근데 이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모드리치가 원하니까, 가고 싶어하는 게 팩트니까. 물론 모드리치가 팀 훈련도 함께 하고 있고 그날 경기도 교체로 나왔었지만, 일단은 레알은 선수 영입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딱히 없을 것이기 때문에 선수 이탈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사실 지금 뭐 기사를 안 가졌는데 그 비니시우스 선수를 안 쓰는 거에 대해서 레알의 수뇌부들과 이 레알 감독 간에 이제 조금 뭐 불협화음까지는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약간 의견차가 있었다. 왜 비니시우스를 쓰지 않았냐라는 뭐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니까 좀 뭔가 약간은 뭐 졌으니까 뭐 그에 대한 이유를 한번 살펴본 거겠죠. 안녕하세요. 로페테기. 알프레도 페둘라가 전하길 밀린코비치 사비치의 현 상황을 알렸습니다. 세리아 A 이적 시장 마감이 불과 몇 시간 안 남았고, 이 라치오의 로티토 회장은 마지막에 특별한 작업을 수행하는 스타일이 아니며, 라치오는 이 선수에게 재계약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라리가의 이적 시장은 8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레알 마드리드는 세리아 이적 시장이 닫히기 전에 이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러나 이 경우 라치오는 대체 선수를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모네 인자기 감독은 사비치의 잔류를 원할 것입니다. AC 밀란의 레오나르도는 정말 진지하게 사비치에 대한 제의를 한번 넣었으나 로티토 회장은 그 제안을 뿌리쳤고, 현재 AC 밀란은 엘리엇 펀드와 FFP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제안은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월드컵 가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던 선수인데 뭐 실력이 뽀록났다라기보다는 월드컵에서 제 실력을 보여주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 사실 사비치 선수가 국가대표에 뛴 게 정말 몇 경기 안 돼요. 근데 이제 막 10경기 될까 말까인 선수인데, 이 선수가 국가대표팀에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만한 이런 조직력을 갖추기 위한 시간도 부족했고, 일단 다시 한번 1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라치오가 챔피언스 리그를 나갔다라면 그
곳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보여줬더라면 비싼 금액으로 이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 이적이 좀 어려울 상황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공격수를 찾고 있는 세리아 A 팀인 우디네세가 자신들이 원하는 공격수는 바르셀로나의 무니르라고 합니다. 라파둘라와 세트로비치 또한 고려하고 있지만 우디네세가 가장 원하는 선수, 그리고 우디네세의 벨라스케스 감독이 다른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 공격수 중에는 무니르를 가장 원하고 있고 그는 총액 1200만 유로 155억 정도의 몸값을 가지고 있으며 비용이 들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제노아의 라파둘라, 그 선수도 여전히 우디네스의 공격진에 영입할 수 있는 선수 명단에 있고, 벤피카의 세페로비치도 고려 대상이라고 합니다. 우디네스의 수뇌부는 무니르를 더 선호하고 있으며 이적시장 막판 공격진들 중에 이 3명의 선수들 중에 한 명을 영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해요. 네. 매우 높다라고 합니다. 무니르 참 기회도 곧잘 받았는데 그때 잠깐 수아레즈가 경기를 많이 못 뛸 때 징계로 그때 이제 좀 기회도 참 많이 받았는데 그때 좀 많이 못 뛰었고 이적이란다 임대 갔던 팀들에서도 사실 그다 분명히 포텐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긴 하겠지만 그냥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무니르가. 스페인 카데나 세르에서 보도하길 레알은 모드리치 사건 때문에 인터밀란을 고소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모드리치에 대한 인터밀란의 도 넘은 행동에 대해서 경로를 하고 있으며 레알은 자신들의 허가 없이 모드리치와 접촉한 인터밀란을 고발하기로 결정을 했고 고소라는 고소미를 먹일 준비가 다 마쳤으며 페레즈 회장은 인터밀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합니다. 모드리치는 연봉 인상과 함께 레알에서 계속 뛸 것이 지금은 유력하다고 해요. 네. 일단 뭐 고소미 한다 해서 뭔가 뭐 벌금이나 이런 거 없겠지. 그냥 좀 괴롭히겠다. 우리 마음이다 이게. 또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거죠 뭐. 그러니까 고소는 사실 딱히 뭐 사유가 돼서 하는 건 아니에요. 상대방 멘탈 털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알고 있어. 내가 이걸 고소해봤자 얘가 뭐 벌금, 짜잘한 벌금이나 그냥 뭐 별거 아닌 징계를 받을 거라는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경찰서에 출두하게 만들고 법원에 나오게 만들고 하는 그런 스트레스를 주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네. 실제로 진짜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네. 그냥 뭐 자꾸 건들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그냥 표현이지 표현. 스페인 라리가 우승 패치를 선보인 바르셀로나에 관한 소식입니다. 라리가에서 이 우승 패치를 붙이는 것은 처음이며 우승 패치는 오른쪽 소매 위에 있고 크기는 3.5cm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바르셀로나가 2018-19 시즌 알라베스 상대로 누캄프에서 경기를 할 때 처음으로 선보일 예정이고 2017-18 시즌 우승자임을 나타내는 표시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 진짜 멋있대. 멍청한 거라 생각해요. 원래 우승 패치는 기본이 라리가 패치에 황금색을 띠는 게 어느 나라나 거의 이제 일맥상통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잉글랜드도 그렇고 다들 그렇게 붙인단 말이야. 이게 뭐야? 난 이게 뭔지 모르지. 이걸 왜 이걸 아니 할 거면 좀 다른 부위 하든가 무슨 스폰서도 아니고 응? 이걸 뭐 들어하냐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네. 동전 붙여놓은 것 같아 진짜로. 되게 별로야. 사실 이렇게 봐도 별론데 이 짝가는 거 봐 이거. 에휴, 진짜. 나는 오히려 저 붙여준다면 안 붙일 것 같다 그냥 차라리. 짜증나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너무 별론 것 같아요 진짜. 그냥 원래대로 하지.
바꿔서 원래대로도 못할 거면은 뭐하러 하냐 이거 충분히 이런 거는 나는 솔직히 이런 거 팬들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홈페이지 같은데 이렇게 바꿔서 달려고 하는데 팬들이 원하느냐 해서 그런 약간 좀 그런 걸 따져야지. 이게 뭐야. 아우 별로야. 아무튼 진짜 이게 왜 별론지 알아요? 이거 유니폼 같은 거 입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런 거 벗겨지면 그것도 그것대로 스트레스예요 진짜. 이 보니까 이게 이건 박음질인가? 이거는 박음질 절대 아니거든. 붙인 거거든 분명히. 이런 거 떨어지면은 추잡해요 진짜 말 그대로 추잡해. 이 그림자 같이 져가지고 여기 또 뭐 다른 거 또 붙여야 된다니까 나중에. 오버로크 아니 이거는 원래 라리가 패치는 원래 오버로크인데 이거는 오버로크 아닌 것 같은데 붙인 것 같은데 이게 오버로크야? 아무 말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별론 것 같아요 진짜. 추잡스럽네 진짜. 하필 바르셀로나 우승했을 때 이걸 달아가지고 이게 그냥 하지. 다음 소식은 발렌시아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파시오를 해줄 것이라고 합니다. 파시오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도열해서 박수 쳐주는 거, 우승팀에게 예의로 박수를 쳐주는 건데, 발렌시아는 2018-19 시즌 개막전을 메스타야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치르게 됩니다. 마르셀리노 팀은 지난 수요일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UEFA 슈퍼컵을 우승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파시오를 해줄 것이며, 스페인 팀이 우승을 따내면 다음 상대가 일종의 헌사를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가 스페인에서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발렌시아 또한 이 전통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 파시오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해요. 네. 이 경기 안 봐서 몰랐는데 이 경기 그냥 들어가는 거지? 도열에 세준 건가? 모르겠네 뭔지. 바르샤한테는 왜 안 해줬냐고? 뭐 그는 뭐 좀 뭐 그렇죠. 네. 뭐 별로죠. 지단이 꼬름했죠. 리그는 이제까지 무조건 해줬는데 리그 우승은. 유벤투스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클라우디오 마르키시오가 유벤투스를 떠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유벤투스가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말하길 이 마르키시오에게 모든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행운이 있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그의 영혼 같던 그리고 그의 전설이 될 수 있는 선수를 차갑게 떠나보냈습니다. 이 계약상으로는 상호해지지만 유벤투스는 오랫동안 마르키시오가 직접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고, 유벤투스는 자신들의 이미지를 끝까지 고상한 척 하기 위해서 선수가 나가기를 기다렸다라고 해요. 특히 그리고 이게 뭐가 문제냐면 유벤투스가 정말 찌질한 거지. 보낼 거면 다른 팀으로 갈 수 있게 미리 좀 보내주든가. 당장 이번 주에 개막하는데 리그 너무너무 난 별론 것 같아요 정말. 마르키시오가 그래 실력이 떨어질 수 있지, 나이가 먹는데. 그럼 실력이 똑같겠어? 근데 이제 다른 팀이라도 좀 잘 알아볼 수 있게 했어야지. 아니면 아니라 생각이 들었으면 자신들이 그냥 내보내겠다. 뭐 아쉽지만 이런 결과를 맞이해서 슬프지만 현실이 이렇다, 우리가 미드필더진이 영입 많이 돼가지고 그냥 뭐 그렇게 말을 하든가. 맞아요, 주장단에 있는 선수인데 그걸 이렇게 떠나보내는 게 참 나는 참 선택에 있어서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좀 배려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배려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좀 안 됐더라고. 난 정말 이게 사실 잘 돼 있는 나라가 일본이 참 신기한 게 걔는 뭐 경로 우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참 잘해. 걔네들은 참 나이 있는 선수를 차별하지 않고 되게 잘 많이 쓰기도 하고 좋은 조건으로 다시금 이제 계약할 수 있게 떠나보내 주기도 하고 하는데, K리그가 이게 되게 안 돼 있어요. 이동국 같은 스타일은 정말, 이동국 같은 경우는 정말 몇 안 되는 사례이고, 김병지나 이동국은 거진 대부분 팽 당하는 게 맞죠. 거진 다 팽 당하죠. 나갈 때도 지저분하죠 진짜. 별로였어요 아무튼. 물론 유벤투스 입장도 분명히 있겠지만 자기들이 끝까지 고상한 척 하려고 마르키시오가 잔류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불구하고 엄청난 압박 준 거지. 네. 마르키시오가
내가 안 가져왔는데 너무 슬퍼가지고 자기가 처음에 어렸을 때 유벤투스 유니폼을 입고 아기 때 입고 공을 차는 모습을 올리면서 뭐라 했냐면 몇 시간 내내 이 사진을 보고 있는데 이 사진을 그만 봐야 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써놨더라고요. 되게 슬프더라고 한마디로. 그러니까 본인도 믿기지가 않는 거지. 이제 유벤투스 쪽에 뭐 가서 뭐 차량을 끌고 와서 훈련 받으러 가고 경기를 치르러 갈 일이 없다라는 그 현실이 너무 슬픈 거지 자기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나가는데도 열받는데 뭐가 더 열받는지 알아요? 유벤투스 팬들이 말하기를 아니 배신자 새끼는 다시 그렇게 큰 돈 들여가지고 이과인 내주고 누구 내주면 데려오고 팀에 헌신하는 레전드는 경기 하루 전날에 팽 내보내냐고. 그게 더 열받는데 이거지 자기들은. 내보낼 수 있지. 뭐 실력 안 좋으면 가야지. 하지만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 비교되는 거 아니냐. 배신자는 대접받고 팀에 남아서 잔류하겠다 하면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은 저렇게 팽 당하게끔 만들어 놓고. 아유, 참 어디 가나 문제예요 문제. 진짜 문제야 문제. 14년 만에 부산에서 A매치가 열릴 것이 무산이 되었고 심각한 잔디 훼손 때문에 이 경기는 수도권으로 옮긴다라고 합니다. A매치가 열릴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을 사전 점검한 칠레 대표팀 실사단 관계자들이 상태가 엉망인 잔디에 불만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당시 실사는 축구협회와 부산시 축구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이루어졌고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 잔디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지난 1년 6개월 이상 이곳에서는 축구 경기가 열리지 않았으며 원래 K2 2부 리그의 부산 아이파크가 홈 구장으로 사용을 했었지만 지난해부터 구덕 운동장으로 안방을 옮기면서 부산 아시아드축 경기장은 주로 문화 공연만 열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경기가 열리기 한 달 전에 싸이가 또 이 콘서트를 했던 장소라고도 해요. 네. 축구협회는 잔디의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라는 부산시의 말을 믿고 있었고 A매치 유치를 허가를 해주었는데 축구협회는 지난 7일 파주 NFC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 잔디를 관리하는 전문가인 신동수 대리를 대동해서 상태를 점검한 결과 여기에서는 경기가 개최가 되기 힘들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칠레와의 경기는 아예 경기가 취소가 되었으며 10월 12일로 날짜를 옮겨서 칠레와의 경기 대신 우루과이와의 경기가 잡혀 있게 되었다라고 해요. 네. 여기 세직 여기 세직 있네. 세직 근데 사실 저는 이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 생길 때부터 생각했던 건데 뭐 안 되겠지만 그냥 여기 야구장으로 개조하는 게 제일 낫다 생각해. 지금도 축구팀 구덕 쓰고 이거 나중에 이거 솔직히 오래됐거든요. 사직구장도 저거 개보사느니 여기 좀 이게 좀 날릴 거 날리고 이제 뺄 거 빼고 해가지고 야구장으로 보수해서 쓰는 거라도 낫지. 이렇게 큰 경기장 부시는 것도 일이야 이거 진짜. 어차피 저거는 부셔야 되는 경기장이고 어차피 나중에 차라리 야구팀 줘 그냥. 아우 바꿔가지고 좀 이렇게 야구팀 쓸 수 있게 줘가지고 그냥 얼마나 좋아. 크고 멋있고. 어휴. 아휴, 월드컵도 좋긴 좋은데 참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 우리나라는 약간 이 월드컵 경기장이 보통 4만 경기장 이상이면 되거든요. 그냥 4만 정도에 딱 맞춰가지고 열어도 아무도 뭐라 안 해. 물론 이 메인 경기장인 상암 같은 데는 크게 지어야겠지. 근데 괜히 그냥 다 크게 대구도 크게 부산도 다 크게 어우 진짜 징글징글하다. 징글징글해. 이거를 그 월드컵만 생각한 게 아니라 다른 이제 경기들도 이제 뭐 아시안 게임도 있었고 이때 열었던 게 그 다음에 이제 뭐 대구도 육상대회를 열기 위해서 그렇게 지은 건데 아 종합구장이 이렇게 클 필요가 진짜 1도 없는데 그냥 크게 어우 징글징글해 진짜. 그냥 안 되겠지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롯데를 좋아하니까 이거 없애는 거 너무 아깝잖아요. 이거 사실 경기장 이쁜 경기장이거든요.
너무 아까운 것 같아. 스페인 마르카에서는 라울이 감독으로서 첫 업무를 시작했다고 알렸습니다. 목요일 라울은 카데트 B에서 감독으로 첫 그러니까 임무도 받았고 업무를 시작했으며, 라울은 선수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갔고 선수들은 라울을 잘 알고 있었으며, 선수들은 전설적인 선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라울이 새로운 코칭 스태프들과 함께 선수를 만났다라고 해요. 네. 사실 레알은 이 약간 잘 이렇게 기회를 주지, 출신 선수들에게는. 그러니까 중등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로 치면. 라울이 벌써 감독이라니. 뭔가 빠르다. 셀틱은 맨시티로부터 아르자니를 임대 영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 보통 1년 임대인데 이 선수는 2년 임대라고 해요. 네. HC밀란이 락살트와 사무를 영입했습니다. 사무 이야기는 아까 했으니까 락살트 이야기만 하자면, 라파둘라를 제노아에게 보내주면서 라파둘라 플러스 300만 유로 40억을 얹은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라파둘라 금액은 제노아에게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선수 수업 딜처럼 보시면 돼요. 선수 플러스 그냥 금액을 40억 정도, 그냥 40억 주고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라파둘라. 내가 왜 있지? 네. 남자 대표팀 새 사령탑에 파올로 벤투 감독이 선임이 되었습니다. 벤투 감독은 세르지오 코스타 수석 코치와 필리페 쿠엘료 코치, 비토르 골키퍼 코치, 페드로 페레이라 코치, 피지컬 코치와 함께 팀을 이뤘고 한국 대표팀에 같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8월 20일쯤에. 김판곤 위원장이 모든 코칭 스태프들을 면접을 했고 모두 진중하고 프로페셔널했으며 현대적이고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고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김판곤 위원장은 지난달 5일 감독 선임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제시한 한국 축구 철학에 가장 부합하는 감독을 선임하겠다라고 말한 바가 있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벤투 감독의 축구 철학의 지극적인 전방 압박과 효과적인 공격 전개, 상대를 세밀하게 분석해 저지하는 면, 그런 등에서 이제 한국 대표팀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잘 맞아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은 감독들과 대화를 나눴고 그 대화 중에서 이 벤투를 원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의 이제 다른 어떤 감독들이 불편하다라고 말했던 부분은, 키케 플로레스 감독은 사실 마지막까지 협상을 했을 만큼 우리나라 대표팀 자리에 관심이 있던 것이 사실이었지만 이제 한국을 전혀 몰랐고 한국 선수도 기성용도 몰랐대요. 심지어 손흥민은 알고 있었는데 기성용도 몰랐다고 하니까, 네. 유럽에 뛰고 있는 다른 선수도 전혀 몰랐다고 하고, 벤투하고는 좀 다르게 한국 축구에 대해서 너무 몰랐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것에 제일 많이 스트레스를 좀 받는 듯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좀 물러났다라고 봐야겠죠. 네. 이 김판곤 위원장이 한 말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읊어드릴게요. 저희 이 감독 선임위원회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기준을 높이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작업이 더 힘든 것도 있었고, 그러나 대한축구협회가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높여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높은 기준을 잡은 것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도전이 만만치 않았었고 결과에 대해서 호불호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설명을 제가 계속했지만 우리 한국이라는 지역 상황이 좋지가 않았고, 이것은 이제 노스코리아나 사우스코리아에 대한 이 인식이 없는 거죠. 그냥 코리아라고 하니까 김정일? 너 이렇게 하는 거지.
뭐 그런 설명을 해도 잘 알아듣지를 못했고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했대요. 네.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결과를 가지고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협회와 선임위원회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한 소통의 모습을 보였으며 그 부분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카타르 월드컵을 준비하는 새로운 감독이 오셨기 때문에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새로운 한국 축구의 문화가 조성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마지막 말을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네. 내가 말했지만 난 벤투 감독 좋다니까. 물론 이제 키키 프롤레스 감독을 말하는 분들의 심정은 알죠. 특히나 전술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껏 하지 못했던 새로운 축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을 하지만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는 4년의 시간을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고 키키 플로레스는 자신의 축구 커리어에서 한 번도 감독직을 맡으며 4년 이상이 아니라 2년 이상을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키키 플로레스가 또다시 2년 정도 있다가 나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데미지가 생각보다 크다고. 그리고 벤투는 그런 4년 동안의 대회를 같이 해본 적이 2번이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대표팀도 있고 프로팀도 있고 분명히 프로팀에서 4년 동안 있으면서 겪는 고충도 있었을 테고 거기서 얻는 이제 이 데이터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전술적인 감독이 오면 좋겠지만 그 전술적인 부분은 다른 코칭 스태프들에서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 물론 벤투 감독이 이뤄냈던 결과물도 2012년도가 마지막이에요. 그 이후에는 이제 커리어가 사실 좀 저무는 감독은 맞아요. 그리고 벤투한테도 우리나라 대표팀을 맡은 게 사실상 기회이죠. 왜냐하면 중국 프로팀 말고 그 대한민국 대표팀이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변방의 나라긴 하지만 그래도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나 원래 이 멘트가 침 좀 뱉었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껌 좀 씹었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오늘 말레이시아한테 져가지고 참 이 말 하기 좀 창피하네. 아무튼 뭐 오늘은 좀 그랬지만 여튼간에 그래도 월드컵을 꾸준히 나가는 나라잖아요. 본인도 이제 월드컵에서의 성적을 거두면 다시 한번 유럽에 재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열릴 수 있는 감독직이기 때문에 특히나 뭐 대한민국 대표팀을 맡았다가 다시 유럽으로 나갔던 사례도 있고 물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명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다시 갔던 사람도 있고 네. 충분히 기회를 받았던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를 한번 자신의 시험 무대로 4년 동안 도전할 수 있다라는 기회가 본인이 받아들인 거잖아요. 네. 빠르게 또 이제 아다리가 맞은 게 이제 중국에서 떠나서 감독직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또 대면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잘해보겠다라고 말도 했고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은 처음은 4년 동안의 팀을 맡아본 적이 있다. 그것은 프로팀이나 대표팀을 맡아본 적이 있고 두 번째가 코칭 스태프 진이에요. 슈틸리케 때는 이탈리아,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그 삐쩍 마르신 해골 같은 할아버지만 데리고 맨날 다녔잖아요. 뭐 둘이 막 얘기하고 둘이 뭐 냉면 뭐 먹을지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는 정말로 전문적인 자신의 사단이 있어요. 물론 그 큰 사단 아니지만 이 정도면은 자기의 사단이라고 말할 수 있죠. 5명이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뭐 피치컬에다가 수석 코치에다가 골키퍼 코치에다가 뭐 이제 쿠엘로 일반 코치에다가 뭐 이렇게 있으니까 그 사단이 꾸준하게 함께 보니까 같이 다녔더라고요. 중국을 갈 때도 브라질을 갈 때도 다 같이 다닌 거 보니까 이 벤투라는 사람의 축구 철학을 본인들도 이해하고 인정하고 믿고 밀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 약간 코칭 스태프들에서 불협화음이 나올 수가 없고 뭔가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좋은 거죠 사실.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슈틸리케 때처럼 실패한 상황 말고 이렇게 한꺼번에 올 수 있는 상황 그 사람들도 같이 들어오겠다라는 도전 그리고 이제 이 김판곤 선임위원장이 직접 코칭 스태프들과도 충분히 다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참 여러 가지로 우리한테는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더 전문화되고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왔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당장 뭐 이 감독이 와서 어떠한 경기 결과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추구하는 축구 색깔의 방식만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다면 뭐 10월 달쯤, 뭐 9월 달은 너무 코앞이니까 10월 달쯤 이제 한번 보여줄 수 있다면 그런 또 재미로 볼 수 있는 게 또 대표팀 경기 아니겠습니까? 정말 짧은 기간 만나서 자신의 색깔을 입혀야 되는데 그걸 잘했으면 좋겠어요. 키키 프로레스는 사실 대표팀 감독에 뭐 들어갔던 적이 없으니까 매일매일 볼 수 있는 프로팀 감독만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벤투가 또 유로 12 4강이라는 물론 포르투갈이 좋은 팀이지만 좋은 팀도 독일처럼 떨어질 수 있어요. 네, 근데 포르투갈을
유로 12 때 4강까지 보냈던 거는 분명히 대표팀에서의 마지막 성과였고 그 뒤에 없었지만 한국을 어떤 색깔로 바꿔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볼 만한 재미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사실 뭐 벤투 감독이 왔으니까 막 어떤 사람들은 신트용 쓰지라고 하는데 신트용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지만 신트용은 떠나간 배예요. 이제 죽은 사람 불알만지 뭐하냐고 하잖아요. 그 의미 없다니까. 그냥 이제는 벤투가 왔으니까 벤투 믿고 그냥 지켜봐 줄 수밖에 없어요. 네. 신트용이 좋고 나쁘고는 그냥 신트용의 다음 뭐 다음에 또 잘하면 올 수도 있는 거지 뭐. 네. 그래서 그냥 믿고 기다려주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끝났어. 이제 선임도 끝났고 이제 꽝꽝꽝 때렸고 제일 이제 이번 선임위원회가 그래도 잘했던 거는 확실한 청사진을 밝혔었고 그리고 왜 안 됐는지 솔직하게 말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이전에 이용수 선임위원장 때보다는 훨씬 더 나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나은 거로 생각하고 잘 해주길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튼간에 벤투 감독이 왔으니까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끝을 내야겠죠? 네. 자, 다음 소식은 숙제해야죠. 네. 스포티비 나우 이용권 가입 링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링크를 알려드린 이유는 제가 스포티비에게 협찬을 받기 때문이죠. 네. 스포티비 나우 3개월권을 매주 한 분씩 드리는데 저번 주에는 특별히 두 분을 드렸어요. 근데 신하영 아나운서한테는 1년짜리를 줬다고 하는데 난 3개월짜리 줬나요? 네, 제가 많이 좀 부족하죠. 네. 1년짜리를 받기 위해서 1년짜리 한 달에 4장을 받기 위해서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스포티비 나우 이용권을 구매하신다면 PC나 모바일로 NBA, UFC, 해외 축구 등 다양한 스포츠 경기를 감상할 수 있고요. 프리미어리그 라운드당 최대 8경기를 생중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라리가는 전 경기 생중계, 10월달 엘 클라시코 등 주요 독점 경기 생중계, 그리고 이제 라리가 그렇게 독점 경기 생중계고 UFC는 한국인 출전 경기나 UFC 139경기 독점 생중계로 한다고 합니다. NBA는 1일 최대 6경기를 TV 경기를 포함해서 볼 수가 있고요.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 리그 전 경기 생중계, 9월 네이션스 리그도 생중계를 한다고 합니다. 프리미어 리그, 라리가 동시간대에 열리는 거의 모든 경기를 볼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서비스. 그 다음에 신규 가입 회원은 1개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8월 한 달간은 시즌권이 40%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생중계를 놓쳐도 VOD를 통해서 다시 보기로 볼 수가 있다는 장점을 알려드리면서 네. 현재 8월달 내 구매하시면 최대 40% 프로모션 중에 진행 중에 있으며 네이버 쇼핑에서 스포티비 나우 검색하시면 구매 가능하고요. 네. 여기 링크로 가서 가입을 하시면 제 링크로 가입했다라는 게 알 수가 있고 저번에 그 가입된 수를 알려줬어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물어봤을 때 저번에 링크를 보여드렸죠? 어느 정도 사람들이 보고 있는지. 그 링크가 어딨냐? 잠깐만. 보여드렸는데 여기 있다. 너무 길죠? 이게 300명 정도 들어왔대요. 305명? 아씨, 또 안 보여. 305명이 써있죠. 805명 아니에요. 305명이에요. 네. 305명. 이 정도 가입을 했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뭐 가입하고 나면은 더 챙겨준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의심을 할 수 있으니까 또 보여드릴게요. 제 링크로 가입해서 볼 수 있는 곳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통계를 알려드린다라고 담당자분이 말씀을 해주셨고 일주일에 제가 2번 정도만 알려달라고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을이기 때문에 네, 저쪽에서 먼저 저한테 뭐 좀 협찬을 해드리고 싶은데 홍보가 될까 이게 아니라 제가 홍보를 해드릴 테니 네, 주십시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걸 받았고 자신들이 스포티비 쪽에서는 저희에서 이제 가입되는 숫자가 괜찮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니까 그럼 제가 앞으로도 좀 이렇게 티켓
좀 더 달라고 네,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받아오면 여러분들에게 또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가질 필요 없어요. 저는 이제 TV로 보기 때문에 뭐 스포티비 나우를 볼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스포티비 나우 3개월권이 한 달에 45,000원 정도 돼요. 네, 45,000원 가까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즐겁게 쓰실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실제로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메시지가 가냐면 스포티비 번호로 가서 스트리머 조던 HD의 첫골 맞히기 이벤트 상품으로 스포티비 나우 이용권 3개월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문자가 갑니다. 그 따로 이제 쿠폰의 URL을 여기 밑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 있으면 그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이용권이 보이고, 보시면 8월 14일부터 11월 14일까지 볼 수 있다. 3개월 결제 금액은 무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돼요. 네. 뭐 사실 첫골 이벤트 여러분들이 맨날 그거 어떻게 맞춰요, 말이 안 돼요 막 이렇게 하지만 맞출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어차피 근사치의 시간만 맞추면 되는 거니까 선수만 맞으면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거지. 첫 번째 이벤트 때는 토트넘의 첫골 이벤트 때 베르통원을 쓰신 분이 200명 넘게 댓글 남겼는데 딱 한 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골은, 두 번째 뭐였지? 두 번째 누구였더라? 까먹었다. 나. 스털링 맞아. 스털링. 근데 또 그거를 어디서 할 수 있냐? 어디서 할 수 있냐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방송을 보시면서 이 풀치는 등록 안 해놓고 이 카카오톡 카카오 TV만 이제 해놓은 분들이 있을 텐데, 풀친 설정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건지. 그때 스타분이었는데 11분부터 14분까지 쓴 사람이 있었어. 진짜로 대박이죠. 보시면 메인에 이렇게 써놨죠. 네. 프리미어리그 개막을 해가지고 첫 골 넣을 이벤트를 썼었고, 이때는 왜 했냐면 제가 팟캐스트 9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10위권 안에 들어가면 제가 이벤트 한번 한다 했었는데, 그냥 안 해도 되는 이벤트를 한번 했죠. 또 겸사겸사 또 재밌는 경기니까. 그래서 네. 총 242명이, 나까지 뭐 이거 빼면은 240명 정도가 이제 이거를 글을 썼었고, 맞추신 분이 뭐 이렇게 결국에 나왔습니다. 이분도 나왔고, 이 밑에 글도 이제 아웃이 길어. 개막 경기, 코리안 더비지만 코리안 더비를 할 수 없었던 개막 경기에서도 손흥민하고 기성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때도 한 220명 정도가 쓰셔가지고 베르통은 딱 한 명 썼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시간도 필요가 없지, 한 명밖에 안 썼으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바로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이 풀친 몇 명이지 지금? 2823명. 더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더 들어와야 돼요. 더 들어와서,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베스트 11이나 그 포포트에도 매달 한 번씩 메일을 보내요. 제가 어떻게 방송하는 사람인데, 축구 관련하는 사람인데, 이 책자를 뭐 워낙 유명하지만 홍보를 하고 싶은데, 혹시 이게 한 달에 두 개 정도 이게 한 잡지 2권 정도 이제 좀 협찬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네. 슈퍼 어리지. 안 해주면은 뭐 사실 답장이 없기도 해요. 없는데 언젠가 한번 읽지 않을까. 네. 언젠가 한번 읽지 않을까 하는 거죠. 사실 스포티비도 그렇게 내가 된 거니까. 굽신거리지. 그분들이 다른 분들도 잘 안 해드리고, 그분들이 할 때는 보통 뭐 그 어디냐 풋볼앤 토크나 이런 데나 하시는 분들인데, 뭐 잘 안 주면은, 내가 만약에 돈 뭐 많이 받으면, 쿠키도 받고 어디서 협찬 받으면 내가 직접 사서 보내주면 되지 뭐. 얼마나 한다고. 들어놈들. 이건 안 듣겠죠? 아니 뭐 또 보내주시면 감사한데, 또 안 보내주시면 말아요. 생각해보면 좀 짠나네. 스포티비는 45,000 상당의 이거 한 달에 4장씩 한 달에 한 분씩 드릴 수 있도록 4개나 보내주는데, 좀 억울하네요. 좀 우리 방송 무시하는 거야? 그런 방송 아니야 우리 방송. 많이 본다고. 이 불금에 400명 보고 있으면은 좀 해줘야지. 그죠? 400명이 1000명 되고 그럴 리는 없어. 왜냐면은 이게
내가 또 축구 중계할 때는 이걸 홍보를 안 하거든요. 이거는 오로지 내가 뉴스 중계할 때만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응? 그런 거지 뭐, 그죠? 다 처음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처음에 방송할 때 20달이었다고. 사실 뭐 이것도 내 능력으로 오신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올 중계로 겸사겸사 내가 좀 약간 영업을 잘했기 때문에 보시는 거지만 그래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많이 달라졌다고 입지가 옛날보다. 그리고 요즘에 이 제가 팟캐스트에 또 올리잖아요. 팟캐스트 올리는데 팟캐스트에서 들어주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팟캐스트 댓글을 남긴 하는데 그냥 듣고 가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또 미리 인사하자면 요즘 팟캐스트 들어가면 항상 거의 1000달이 넘는 것 같아요. 조회수가 이제는 거의 1000에 가까운 뭐 이런 거 좀 안 나오는 거 있는데 네, 이런 거 뭐 논해하면 거의 1000회에 가까워. 훨씬 이 유튜브보다 잘 나와요. 잘 나오는 건. 네. 팟캐스트 분들 들어주시는 거 감사해요. 이거 쉽지가 않을 텐데 팟캐스트에서 요즘에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에서 이 정도 나오면은 수치가 괜찮은 걸 하더라고요. 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네. 그리고 유튜브를 가보자면 유튜브도 요즘에는 좀 제가 논아서 이제 올려요. 왜냐면 너무 긴 거는 불편하다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강인이나 뭐 이런 것도 1000회씩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강인 떡상 같은 거 할 때는 뭐 15,000회도 이제 넘어갔네요. 이건 네. 이렇게 들어간 것도 있고 요즘에는 좀 논아서 올리니까 좀 그래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구독자도 좀 있으면 1,500명 되려고 해요. 네. 제가 작년 7월 달에 0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1년 넘게 하니까 1,500명 가까이 되긴 했는데 네. 이강인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진이 보니까 그 포르투갈 리그에서 결승전 앞두고 이 벤투랑 이 키케가 한번 붙은 적이 있더라고. 네. 그 사진을 넣었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많은 네, 또 구독 원하고요. 요즘에 제일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댓글을 많이 써주세요. 댓글에 막 내 거 댓글에 막 사람들 막 싸워. 오늘 나온 기사 너무 좋아. 이거 말고 보니까 막 이런 거 있잖아. 만에 넘어가니까 여러분들이 막 지들끼리 싸워. 막 댓글 막 68개 막 올려주고 막 난리 났어. 막 싸워.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뭘 하는 거지. 아 했냐? 하면서 막 하는 거잖아요. 싸우니까 또 와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온 김에 또 이제 이런 게 있구나 해가지고 그 구독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누구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혹시나 운동할 때, 운전할 때 그냥 이제 영상이 필요 없거나 듣기만 해야 된다면 팟빵에 조던 검색하시면 제 방송국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청취를 하셔도 돼요. 사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튜브를 봐주시는 게 저한테 나아요. 광고료도 낮고 카카오도 괜찮고 청취도 좋지만 청취는 그렇게 해봤자 100원 주더라고. 네. 내가 지금 청취 전부 다 해버린 청취를 전부 다 생각하면은 그래서 꽤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 100원인가 200원 주더라고. 네. 팟캐스트는 거의 수입이 안 돼요. 그냥 말 그대로 홍보용인 것 같아. 홍보용. 네. 여튼간에 네, 이 스포티비 나우 이용권 한번 살펴봐 주시고 유튜브에서 조던 검색하시면 그 다음에 또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 좋아요 꼭 좀 네, 남겨주세요. 그 다음에 팟빵도 팟캐스트도 그 다음에 카카오 TV에서도 보실 수가 있고 네이버 TV 캐스트도 있는데 거기는 그냥 영상만 올리는 부분이니까 네이버는 신경 쓰지 마. 내가 그래도 다음에서 이제 벌어먹고 살고 있는데 네이버 여러만 났어. 가지는 마. 네. 별로야. 뭐 그리고 이제 또 어디 올렸지? 거의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거의 뭐 주력은 사실 카카오 TV 그 다음에 유튜브 그 다음 팟캐스트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카카오 TV는 생방송
유튜브는 녹화 방송 이제 올리는 거고, 그다음에 유튜브에는 따로 방송 안 되는 거를 차후적으로는 계속해서 조금씩 올릴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팟캐스트는 뭐 조금 전화 참여를 원하는데, 내 전화 참여를 안 하더라고 사람들이. 한번 물어봤어요, 내가. 혹시 뭐 어느 팀 팬이시면, 그러니까 그 해외 축구건 K리그건 한번 전화 찬스를 쓰고 싶은데 나오시겠어요? 하고 물어보시면은 또 물어봐 보면은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아, 유튜브 구독했다고? 땡큐. 감사합니다. 스포티비네 닉네임이. 담당자예요? 선생님 닉네임이 스포티비인데 담당자냐고. 이거 더 줘요. 2장. 2장 더 달라고. 2장 더 드리게. 아니라고? 아니면 사기치는 거네? 스포티비라고? 보니까 아니건 맞건 2장 더 달라고. 뭐 본인이 직접 스포티비 연락해가지고 그 카카오 TV 조던 방송 보는 사람인데요. 2장 더 줘요. 이렇게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 나 조던 나 조던인데 씨. 나 조던 아니지. 네, 그렇죠. 좀 똑똑하게 반박한다. 되게 불편하게. 별로 기분이 안 좋네요. 네. 할 말이 없네. 제가 기사를 발췌하는 곳은 FM코리아, FM네이션, 다음 카페인 락사이며, 이곳에서 좋은 기사를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 하자면, 제가 아까 좀 전에 채팅방에 오늘 그 열렸던 한국과 말레이시아 경기를 보면서 어떤 분이라고 내가 직접 닉네임을 언급하지 않겠어요. 알지만. 하지만 제가 한 분을 강퇴했어요. 블랙을 걸었죠. 블랙을. 왜 했냐면 한국 선수가 못한 거 맞아요. 이해합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제가 뭘 안 했잖아요. 저도 뭐라 했는데. 근데 자꾸 뭐 이래도 K리그 보라는 겁니까? 이래도 K리그 보라는 겁니까? 그렇게 따지면 사실 아무것도 못 봐요, 선생님. 응? 아니 우리 톰 크루즈가 매번 재밌는 영화만 찍어요? 톰 크루즈도 그지 같은 영화 찍어. 응? 그리고 누구야? 황정민도 매번 재밌는 영화 찍냐고. 그지 같은 영화 찍는다고. 어쩔 땐 재밌을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또 재미없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지. 어떻게 맨날 재밌냐 그러면. 그리고 K리그 선수가 잘해서 뭐 언제는 K리그 봤어? 아, 솔직히 봤냐고. 봤냐고. 또 몇 경기 한두 경기 봤겠지. 응? 그래서 강퇴한 거예요. 네. 저한테 뭐 풀증 같은 거 보내가지고 뭐 기분이 더럽다느니 그런 말 할 거면 하세요. 나도 오랜만에 욕 한 번 하자. 깔끔하게. 정당하게. 가만 안 둬. 나 K리그 수원 좋아하는데 요즘 짱났어. 요즘에 아주 뿌리 단단히 났어. 나 지금 알아? 나 수원 경기 좋아하면서 내가 지금 스트레스 몇 년 동안 받고 있는데 자꾸 건드려 씨. 근데 롯데랑 내가 리버풀이랑 수원 좋아한다 했어 안 했어 내가? 바르셀로나가 그나마 나의 안식처야. 한 번씩 우승해주고. 아무도 우승 못했다고. 뿌리 단단해놨다고. 응? 아주 락산만 가면은 그 서울 팬들이 뭐 댓글에 아주 그냥 뭐 수원팀 맨날 이기는데 뭐 좋아할 필요가 있네. 아주 두고 봐. 아주 그냥. 조만간 서정은 잘려. 나 느낌 딱 왔어. 나 이런 거 기가 막히게 맞춘 거 알죠? 조만간 잘려. 아주 그냥. 여튼간에 네. 이번 주말에 중계 한번 알아볼까요? 말 나온 김에 바로 주말인데 이제 우리 편성표를 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가보자. 편성표 기다려봐요. 찾아가 볼게. 어떤 게 중계고 어떤 게 돈 내고 봐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또 한번 봐야지. 어딨냐 근데. 잠깐만. 롯데가 뭐가 나? 롯데는 사실 제가 좋아하긴 하지만 롯데는 그러니까 맨 꼴찌예요. 축구를 제일 좋아해. 만약 수원이 졌는데 리버풀이 졌는데 롯데가 이기던 말던 관심도 없어. 롯데는 그 내가 좋아하는 축구팀이 이기고 나서의 관심이야. 그것이 사람이 눈이 있으면 그거를 처음부터 좋아하겠어? 너무 퍼스는 아니지 그게? 자 보자. 여기는 그 순수소년님이라고 사실 뭐 그 엠팍이나
옛날 사커월드 했던 분들은 아실만한 분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래서 이건 제가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순수소년님의 네이버에 순수소년 침 나오려나? 네. 순수소년님의 네, 발침이다. 이 스포티비 나우에서 벌써 토요일날 오늘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스포티비 이게 나우에서만 하는구나. 이게 이래서 안 좋아. 오니 TV는 이걸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우만 있는 거야. 사커월드 아시냐고요? 저 사커월드 제 옛날 닉네임 말하면 아실 만한 사람 많을 텐데. 네, 진짜로. 저 사커월드 되게 오래 했거든요. 저 사커월드에서 안정환 그 문자 중계 보던 사람이에요. 그 페루자 시절에. 나 거기선 네임드였지. 진짜로. 왜냐면 내 닉네임으로 기사도 몇 번 났어요. 그때는 사커월드가 기자들이 많이 눈팅 할 때였거든. 악질 아니라고, 씨. 그 악플로 할 때는 다른 닉네임 썼고, 거기서는 악플 안 썼어. 일단은, 이거 유료지. 근데 이거는 스포티비 나우에서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결제가 TV는 스포티비 온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오늘에서 내일 넘어가는 새벽 3시 15분에 지로나 바야돌리드 이 경기는 스포티비 나우에서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5시 15분 레알 베티스 레반테도 스포티비 나우만 있는 거예요. 스포티비 온은 없어. 없나? 진짜 잠깐만. TV로 가볼게. 없어. 없네. 진짜 없네. 없네. 나우만 있네. 나우만 있고 나 내일 축구 경기는 K리그는 이 포항대 경남 중계할 거예요. 포항대 경남. 왜냐면 여기 또 말콩 있으니까 또 보러 가야지. 포항도 극장골 한번 인천한테 세려 봐갖고. 그 다음에 요거 스포티비 2 요거 붙어있으면 공짜. 보시면 카디프시티 뉴캐슬 공짜 이거 볼 수 있어요. 기성용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에버튼과 사우스햄튼은 보시다시피 스포티비 온2 스포티비 나우 이거는 공짜일까요? 유료일까요? 학생님 오늘 며칠이야? 18번 18번 이거 유료야 무료야? 18번 있어. 그렇지 유료지. 이런 유료라고 이런 게 유료. 그 다음에 토트넘과 풀럼 이건 무조건 공짜지. 토트넘은 그지 공짜. 스포티 2 붙어있잖아. 레스터 시티하고 울버햄튼은 스포티비 나우만. 내가 이래서 모바일로 볼 생각이 많으면 딱히 TV로 볼 것 같지 않다라면 나는 패드를 많이 쓴다 폰을 많이 쓴다 폰이 크다 해가지고 본다면 나우가 좋은 거야. 나우가 좋으면은 우리 방에서 이벤트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응? 레스터가 왜 유료냐고? 그럼 모르지. 저분한테 물어봐. 스포티비한테. 그 다음에 키예브하고 유벤투스는 스포티 플러스니까 공짜인데 TV로 공짜. 이거는 인터넷 중계 없는 거야. 왜냐면은 아직 이탈리아 리그는 인터넷 중계를 계약을 안 했어. 셀타비고랑 에스파뇰 라리가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나우에서 볼 수가 있고. 첼시하고 아스날 공짜. 스포티비 2 붙어있죠. 2 공짜. 비아레알과 아니 라리가는 진짜 다 유료야? 아닌데? 라리가 다 유료 아닌데? 공짜 있네. 바르셀로나 공짜 있네 여기. 비아레알 대서 이거 볼 수가 있고. 라치오 대 나폴리 이것도 공짜. 스포티비 플러스. 바르셀로나 공짜. 이거는 아프리카에서 중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근데 이 경기 중계 안 해요 난. 새벽 5시 경기를 어떻게 중계하냐? 일요일날. 이거 중계하면 눈 빠져.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자자. 이건 자야 되는 거야. 이거 보면은 눈 터져. 진짜로. 여자 축구는 중계 안 해야죠. 네. 이거 진짜 왜냐면 이거 스포티 나오 있으면은 밤을 새야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네, 눈 터진다고. 토요일 새벽 3시 그러니까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그래도 눈 터져. 안돼 눈 터져 안돼. 이거는 나 중계 안 해요. 여자 경기는 사실 제가 전혀 몰라요. 보면서 여자 경기는 그리고 내가 여자 경기를 많이 안 봐가지고 어느 정도가 여자분들 축구 선수가 감당할 수 있는 몸 상태인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자는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일요일날 K리그는 이제 수원 어딨어? 수원 전남 찢어버리러 가는 이제. 네. 이건 중계하고 나는. 근데 이거 재밌겠는데 이거. 이거 보지 말까? 이거 재수없는데. 볼 때마다 지는데 짠나게.
아씨 이거 볼까 그냥. 아 보면 지더라고. 짱나게. 못 가냐? 아 너무 짱나 진짜 이거 보면 줘 맨날. 아 경남 때부터 상태가 안 좋았는데. 여튼간에 공짜는 다 중계할 거예요 저. 그 다음에 맨유랑 허더스필드 타운 유료. 맨시티 유료. 아우 또 번니반. 아 저번에도 번니반 또 번니반 9시 반에. 아 저번 9시 반에 리버풀 안 보고 씨. 번니반 이번 맨시티 안 보고 또 번니 봐야 돼. 어? 하 번니. 아 번니 무지하게 보네 진짜. 이 정도면은 번니 매니아 되겠는데 우리? 번니 또 9시 반부터 번니. 다행히 맨유랑 브라이트는 공짜. 세리아는 세리아 중계 많이 해주네. 세리아 나우 A발 우에스카드 해준다 야씨. 나우에서 라요 바이카노 세비야 나우 사솔로 인터밀란 나우. 핑클이야? 나우가 장난 아니네. 그 다음에 레알 경기든 유료. 유료네. 이거는 중계 안 돼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라리가를 중계할 수 있는데 새벽 5시에 바르셀로나 경기 하나 할 수 있는 거야. 아 졸라 웃겨. 아프리카에서 라리가를 중계할 수 있는데 새벽 5시에 주말에 딱 한 경기 할 수 있다고. 응? 그게 중계권 있는 거야 그게. 그게 중계권 없는 그 정도면 없는 거 아니에요? 너무 웃기네. 그 다음에 아시안 게임이 이제 월요일 날 저녁 9시에 키르기스탄이랑 이제 SBS에서 한다고 하고. 아 이거 공짜네. 발렌시아 이건 해줘야지. 이거는 중계해야지. 이거는 내가 이제 아프리카 가서 이건 하죠 내가. 요거는 중계하죠 요거는 또 한번 봐줘야지. 이거는 봐야지 우리가. 이 정도는 또 봐줘야지. 이강인이 뛸 클럽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봐줘. 리버풀 공짜. 뭐 중계 안 되는구나. 그럼 아프리카는 이거 중계 따로 하고. 난 여기 카카오에서 이거 해야겠다. 리버풀 경기. 안 보인다고? 시간대? 되죠. 이게 시간대 보이죠? 네. 됐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따로 이건 아프리카에서 어딨어? 요 정도 해줘야지. 화요일날 새벽 3시 경기에 먼저 아프리카에서 같이 보다가 난 4시에 넘어와서 카카오에서 이거 중계하고 여기 마저 끝나면 여기는 꺼버리고 프리미어리그는 이제 여기서 하는 거지. 펜코 가야지. 일단은 근데 이거는 영상을 정리하고 이 영상 정리하고 이렇게 이번 주에 어떻게 경기를 중계할 건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니 9시 반 경기 연달아 보는 건 좀 약간 좀 신기하긴 하네요. 근데 번니를 내가 올해 이렇게 많이 볼 줄 몰랐어요. 네. 번니를 번니 공황 되겠어 이 정도가. 네. 난 리버풀 경기는 무조건 보지. 일단은 월요일에서 화요일 넘어가는 시간이니까. 네. 번니는 전문가 나오겠는데 이 정도면. 신기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펜코 락사 에픽네이션 감사합니다. 고맙고 거기에 좋은 기사 올려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또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한번 놀러 오시면 제가 또 네. 감사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방송하고 있는 팟캐스트 팟빵의 팟캐스트 그 다음에 카카오TV 이 유튜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친추 풀친 등록 해야 돼요. 이벤트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스포티비 나우로 이 많은 경기를 다 볼 수가 있어.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불금 재밌게 보내시고 말레이시아한테 졌으니까 안녕. 난 뭐 상관없어. 올라가겠지. 빠이.